이거 아무 말 대잔치 헛소리하는 비율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이게 O3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0.7%면 거의 안 한다는 뜻이네. 그러니까요. 에러님이 보시기엔 AGI 언제쯤 될까요? 사실 이번에 AGI 기대했다가 저는 많이들 실망했을 것 같은데. 가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속도라면은 이내에 올 것 같아요. 2년 내로 온다라고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될과학 약입니다. 저희 안될과학 채널에서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핫한 크리에이터 안될과학 에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에러입니다. 저희 형제 채널인데 오랜만에 모시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GPT-5 단어가 주는 굉장히 그 엄청난 그 느낌이 있는데 생각보다 화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몰라봐서 그렇지 대단한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GPT-5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에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이렇게 방송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좀 전에 갑자기 요청하셔갖고 저 이제 좀 얼떨떨한데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을 좀 사적으로 쓰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 GPT-5가 이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나요?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게 물론 지금 샘 알트먼이 다시 번복하긴 했는데 여러 모델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원래 쓰는 모델이었거든요. 기본 디폴트 값으로 GPT-4o라는 모델을 그냥 쓰고 원래는 이게 GPT 4.0, 뭐 4.1, 4.5 그리고 이제 리즈닝 모델이라고 하죠. 추론 모델이라고 부르는 올해 이제 생각하는 모델들. 오픈 AI O1, O3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전부 다 지금 GPT-5와 GPT-5 띵킹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드로만 바뀌었어요. 전 O3 많이 썼거든요. O3. 근데 이제 그걸 선택이 어렵다는 건가요? 어떤 컨셉이냐? 너네가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도 우리가 다 제공해주겠다. 니네 마음대로 내가 다 아니까 바로 다 잘 대답하게 해줄게. 라고 한 컨셉이 가장 큰 변화예요.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했나 보죠? 네, 그걸 이제 라우터라고 하는데 모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 이제 특성화된 모델들 있잖아요. 지금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오픈AI 첫 모델에서 막 이렇게 그냥 뭐라도 치면은 이 지금 워딩들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별도의 AI가 있어요. 라우터라는 게 결국 이게 경로를 이제 설정해 주는 놈이잖아요. 그냥 그 GPT 보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녕, 내 이름 뭘까? 뭐 이렇게 막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난으로. 근데 사실 오픈 AI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이 GPU를 엄청나게 전기 요금을 쓰면서 하는 게 좀 아까웠을 수도 있고, 아깝지. 예, 아깝지. 그리고 지금. 또 원래 GPT-5가 AGI를 기대하면서 나온 모델인데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는 AGI까지는 아닌 걸로 판결이 됐지만 어쨌든 이 AGI가 되면은 AGI인데 우리가 일일이 이거 선택해서 써야 돼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Introducing GPT-5라고 나오면서 지금 이게 바뀌었거든요. 예전 거랑 다르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비판이 많아요. 휴대폰 앱 같은 경우에도 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엑셀트만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큰 변화고 두 번째는 체감되는 가장 큰 변화는 굉장히 빨리 대답을 해요. 맞아요. 그거 저도 느꼈어요. 성능이 좋은데 굉장히 빨리 대답을 하니까 이게 좀 너무 좋은 게 예를 들어 너 유튜브 안될과학 알아? 이렇게 물어볼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속도가 확실히 좀 빨라요.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빠르네요. 잘 나오네요.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제너럴 부분에 이게 새로 생겼어요. 하도 난리를 부리니까 쇼 레거시 모델스를 이게 오늘 시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거시 모델이 4만 나오네?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이게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근데 프롬프트를 정말 잘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코딩한다라거나 이 GPT-5의 풀 성능을 다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야 진짜 좋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기존에 그냥 레거시로 이거 GPT 뭐 4o 이런 거 해놓고 그냥 뭐 I am a boy 이거 번역해줘 예를 들어 이런 거 간단한 것들 그냥 이런 것들 했다라고 한 사람들은 기존 거보다 뭔가 좀 더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거나 이런 체험성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옛날에 GPT-3에서 4로 갈 때나 4에서 4.5로 갈 때는 이 뭔가 개선된 느낌이 나고 할루시네이션이 막 줄어든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5는 뭔가 제가 사용하는 그 활용 방식에서는 뭔가 체감되는 게 없었는데 코딩에서는 5가 엄청 개선이 됐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이 Artificial Analysis라는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들 아시는 사이트고 저도 요거를 많이 인용해서 근데 이게 여러 모델들의 어떤 성능 같은 거를 점수로 이게 뭐 짱이다라기보다는 단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사이트라서 많이 인용이 되죠. 그 보시면은 지금 GPT-5가 다 1, 2위 하고 있어요. 하이, 미디엄 모델들. 아 이거 원래 최근에 그록이 1등이었잖아요. 맞아. 그로포 요게 아. 1등이었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다 업데이트는 됐죠. 물론 점수는 뭐 68 좀 비슷해요. 뭐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GPT-5로 추정되었던 모델이 이번 공식 출시 이전에 원래 뭐 LLM 아레나 같은 데서 A/B 테스트로 이렇게 많이 테스트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엄청난 놈이 나타났다라는 반응을 얻었었거든요. 네, 근데 양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코딩 쪽은 사실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 쪽은 거의 다 심지어 오픈 AI가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할 때도 엔트로픽 API를 많이 썼다고 해서 최근에 엔트로픽이 오픈 AI에서 호출하는 걸 차단을 했어요. 그 정도로 코딩을 너무 잘해주는 애였는데 지금 GPT-5가 이게 평이 좀 갈리지만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더 잘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네 편하게 모델을 선택 안 해도 돼라고 말을 했지만 선택을 못 하게 된 거니까 O3라든가 GPT-5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을 너네가 선택 안 하고 해도 내가 알아서 선택해줄게 라우터로 이렇게 했는데 GPT-5라는 놈의 아? 미니멀한 놈들은 뭐 거기 숨어 있었네. 모델보다 더 낮은 놈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 알아서 선택했는데 내가 흔히 쓰던 방식으로 썼는데 좀 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 뭐 GPT-5 이제 뽑기가 돼 버렸네. 복불복으로. 그쵸. 물론 이제 얘가 내 질문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딱 적절한 걸 써주면 모르겠지만 그게 완벽할 수가 있나?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약간 쓸데없는 말을 좀 덜하게 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요건 또 약간 좀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약간 그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제임스의 망원경에 대해서 최신 알고 있는 내용 잘 정리해줘 라고 하고 이걸 GPT-5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뭐 웹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좀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인상이 있대요. 특별한 얘기 안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제임스 웹 망원경이 궁금하시군요. 제가 찾아본 거는 뭐 어떻고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냥 확실히 뭐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실제로 뭐 벤치마크 점수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이 지표들도 매번 이게 개발이 돼요. 왜냐하면은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얘네들 다 비슷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뭐 HMMT라는 하버드 MIT 매스매틱스 토너먼트 물론 이제 GPT-5 프로가 지금 잘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잘 나왔는데 저는 이런 점수들은 어차피 지금 GPT-5가 나왔을 때 뭐 GPT-5가 또 1등 하겠죠 뭐. 또 더 잘 나온 애들이 계속 1등 할 텐데. 네, 그렇죠. 1등 할 수밖에 없어. 네. 특히 이 휴머니티 라스트 이그젠 같은 경우에는 그록4가 처음으로 40점대를 맞았었는데 휴머니티스 라스트 이그젠 뭐예요? 인류의 마지막 시험? 진짜 그 분야별로 도메인 지식 그러니까 뭐 인문학도 그렇고 철학 뭐 사이언스 이런 것들 어려운 문제라고 냈어요. 이거가 아직은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오는데 옛날에 막 뭐 5점 10점 이랬는데 최근에 20점 하다가 그록4 와서 40점을 넘었어요. 아 진짜 어려운 문제의 총 집합이구나. 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예전 GPT-4 모델은 5점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이제 O3 오면서 14점 올라왔고 뭐 계속 이렇게 증가했죠. 똑같은 O3 중에서도 툴 사용한 것과 안 사용한 것들이 굉장히 다르죠. 또 보면. 그러다가 챗GPT 에이전트 모델 이런 것들 다 써가지고 하면은 40점대로 왔는데 단일 모델로서 30점까지 올라오고 여기에다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하면은 4점까지 나온다. 이런 벤치마크 점수들이 있고요. 아 이게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시험 수준의 질문을 안 해가지고 체감을 못했구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 사람들 중에서 휴머니티스 라스트 이그잼 정도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진짜 체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수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거 막 질문을 했는데 GPT-5 미니멀로 돌아가면 1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모델을 잘 선택해주는 그 AI조차도 똑똑해야 되는데 사실 오픈 AI가 샘 알트만 포함해서 레딧에서 정기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GPT-5에 대한 온갖 그 비난과 너 맨날 블러핑만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그 레거시 모델도 추가를 하게 된 거고 거기서 또 나온 게 라우터 모델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면은 또 확실히 체감할 수도 있겠네요. 이 발전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GPT-5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 아무 말 대잔치 헛소리하는 비율. 헛소리하는 비율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이게 O3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0.7%면 거의 안 한다는 뜻이네. 그러니까요. O3도 진짜 좋은 모델이고 얘가 4, 5%대였는데 한 5분의 1, 10분의 1 그냥 줄어버린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헛소리 많이 안 하구나. 얘는 자기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할 줄 아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팩트체크 중심으로 굉장히 좀 고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세 번째로 굉장히 많이 발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수가 됐네요. 모르는 걸 모른다만 해도 할루시네이션은 아니니까. 에러님이 보시기에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들게 된 어떤 배경이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뭐 오픈AI 직원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샘 알트먼이 얘기한 거 그리고 이제 대표 CTO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전에 그 안델공학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학습할 데이터가 별로 없대요. 이미 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 신테틱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합성해서 만든 거를 활용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GPT-5가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작성한 데이터 말고 합성을 해가지고 모델이 직접 생성한 데이터를 활용해갖고 학습을 했는데 이게 굉장한 개선을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생성한 거를 자기가 학습하면은 AI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우려가 됐는데, 그걸 뭔가 정교하게 신테틱 데이터, 합성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넣는 방법을 오픈AI가 찾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오픈AI의 고유의 기술은 아니에요. 다들 이제 합성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라든가 이쪽은 다 합성한 데이터, 특히 뭐 메타버스 속에서 생성된 어떤 움직임을 가져와서 그대로 휴머노이드에 적용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AI 업계에서 널리 쓰는 방법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생성해서 학습했는데 환각률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뭔가 이렇게 근원적인 변화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한 거긴 하니까 의미가 있네요. GPT-4가 나온 다음에 GPT-5를 출시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정도의 성능을 안 따라줬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게 GPT-4.5였어요. 그렇죠. GPT-4.5는 원래 GPT-5로 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5 기대하긴 했거든요. 막 샘 알트먼이 나오기 전에 뭐 막 놀라도 된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대중의 반응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AGI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픈 AI가 처음 LLM을 빵 터뜨리면서 챗GPT 3.5 이렇게 터뜨린 게 사실 이거를 처음 발견해서 그렇다라고 해요. 뭐냐면은 흔히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죠. 뭔가 규모를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AI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GPT-2 때만 하더라도 트랜스포머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I am a boy라고 하면은 I를 먼저 입력을 넣어요. 그러면은 I 다음에 나올 만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M이라고 선택이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I랑 M을 같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I am a를 또 같이 넣고 I am a를 같이 넣으면은 boy가 나와서 I am a boy를 다 넣으면은 그 다음에 또 다음 게 나오고 이렇게 한 단어 생성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문장이 생성되네 라고 했던 수준이 GPT-2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때 파라미터 수보다 훨씬 더 늘려갖고 해보니까 GPT-3 때 1750억 개 파라미터가 되면서 더 늘리니까 GPT-2 때는 그냥 약간 문장 비슷하게 나오네라고 했는데 점점 문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GPT-3에서 인스트럭트 GPT라고 그 강학습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옆에서 잘 튜닝을 해준 거죠. 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아 라고 해주니까 진짜 말하는 것처럼 나온 건데, 이 모든 거의 시장이 바로 이 스케일링 로우에 있습니다. 이 가로축으로 보시면은 점차 이게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10의 7승, 10의 9승과 엄청나게 많이 테스트가 되면 될수록 떨어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점점 더 이게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키우면 키울수록. 그러니까 모델을 키울수록, 그리고 학습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이게 성능이 높아간다라는 거를 깨달으니까 우와, GPU를 엄청나게 많이 사서 얘네들끼리 엄청나게 많이 연결시켜서 거대한 모델도 다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진짜 한 GPT-5쯤 되면은 AGI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물론 샘 알트먼이 굉장히 블러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테슬라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꾸려가고 있고,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도 광고 시장, SNS라든가 뭐 구글도 지금 검색 엔진 시장이라든가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픈 AI는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 스스로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지 못하는 순간부터 투자금이 안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GPU를 유지를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AGI 온다라고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 게 아닐까 싶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에런님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가 GPT-5가 되면서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파라미터가 늘어서 이 테스트 로스가 줄어들면서 더 정확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지금 어디쯤인지를 알 수 있나요? 혹은 GPT-6, 7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테스트 로스가 줄어드는 게 지금 한계가 이렇게 포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일단 이미지 수 자체는 저도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서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오픈 AI가 이 선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오픈 AI뿐만이겠습니까? 점차 이게 키워 나가다 보니까 이 보라색 부분이 지금 10의 5승 수준이잖아요, 파라미터가.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프론티어 모델들의 기본적인 파라미터 수가 몇 천억 개에서 수조 개 정도 돼요. 최근에 중국에서 오픈소스로 나온 그러니까 문샷 AI에서 키미 K2라는 오픈 웨이트 모델을 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도 1조 개 파라미터 막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노란색 부분이고 GPT-3, 4 정도 되는 게 한 요 정도 영역이 돼 있겠죠. 요 초록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 요 모델 때는 잘 안 나오던 게 이러다가 성능이 로스가 너무 크니까 못 쓰겠네 했는데 점점 크면서 키우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 선을 넘지 못하는 이 벽이 있는 거를 뭔가 발견한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스케일링을 업 해가지고 엄청나게 키우다 보니까 1조개까지 되면은 로스가 이렇게까지 줄어드네? 그럼 더 키우면은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못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발견이 된 게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직도 스케일링 로우가 유효하구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AI 칩들을 많이 연결해가지고 정말 큰 규모의 AI 모델을 돌릴 수준이 되면은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로스가 없어지면서 정말 완벽한 AGI가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AGI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이겠네요. 예, 그런데 또 AI 모델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모델을 얼마나 잘 최적화해서 하드웨어로 담아서 돌리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하드웨어를 돌리는 거를 실제로 AI 서비스로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또 AI 모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구조 현재 LLM들이 다 그렇죠. 그런 트랜스포머 구조로는 얘는 그냥 결국은 단어만 생성해내는 앤데 물론 뭐 토큰을 이미지로도 할 수 있고 오디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토큰화 되어 있는 것들을 다음 토큰을 내뱉어주는 기계일 뿐인데 이거 자체가 능동적으로 AGI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시각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넥스트 트랜스포머가 뭐냐?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는 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서 디퓨전 모델 하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게 사진을 학습을 할 때 자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원래는 사진이 고양이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여기 노이즈를 살짝씩 넣어가면서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은 반대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 고양이 그림을 그려줘 뭐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거꾸로 AI 모델이 추론을 할 때 그냥 내뱉을 때는 노이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씩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맞춰? 맨 오른쪽에 어떻게 맞추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 이미지라는 것들과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 흔히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치는 거는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라는 거를 이미지와 매핑을 해서 생성을 해주는 거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디퓨전 모델로 많이 한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디퓨전 모델 자체는 트랜스포머와는 다른 모델이에요. 물론 이걸 섞어서 쓰는 경우는 많지만 요즘은 멀티모달리티라고 해서. 근데 어쨌든 LLM도 이런 디퓨전 모델처럼 갑자기 이렇게 뽕뽕뽕 튀어나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도 나왔어요, 사실. 그렇군요.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번 사실 구글 I/O 제가 그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예. 발표했던 내용이 요 내용도 있었거든요. 디퓨전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구글에서 이게 제미나이 디퓨전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자 여기 예시가 보이는데 지금 정말 빠르게 지나간 거거든요. 천천히 재생하면은 자 이게 중간 중간에 이 워드들이 단어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중간 중간에 데이터들이 생성돼요. 트랜스포머는 예를 들면은 처음 게 등장하면은 이 처음 단어 앤서 생성되고 39 생성되고 솔루션 생성되고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데 얘는 중간중간 병렬적으로 한 번에 빵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것처럼 마치 이미지를 그리는 것처럼 점점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하는 모델이 제미나이 디퓨전이라고 새로 나온 게 있어요. 뭔가 글을 구획을 나눠서 쪼개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중에 빵 하는 건가? 그렇죠.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본적으로 I love you so much 하면은 I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love가 생성되죠. 그렇죠. I love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you가 나온 거고 그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뭔가 생성이 돼가지고 지금 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야 그렇게 트랜스포머 생성하면은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해서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넣는 양에 따라서 GPU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디퓨전 모델로서 앞에서 이제 노이즈를 살살 없어져서 벗겨내듯이 얘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점차 이 해상도를 높이는 식으로 해서 텍스트를 내뱉어내는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죠. 트랜스포머가 많이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듯이 새로운 모델로 해서 또 AGI를 갈 수 있는 방향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좀 신기하잖아요. AI가 어떻게 이미지도 이해를 하면서 텍스트로 했는데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해내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텍스트든 오디오든 이미지든 이런 것들을 다 토큰화해서 트랜스포머 모델로 다 가져와요.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는 다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이렇게 구분해서 듣고 뭐 보고 읽고 하지만 트랜스포머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전부 다 레인턴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잠재적인 공간에서 다 똑같은 숫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로 다 표현된 놈을 가지고 나중에 내뱉어 줄 때는 이런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오디오를 생성해주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모델들이 이제 협업하는 모델들로 구상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도. 그리고 뭐 지금 수많은 빅테크들이 이걸 개발하고 있으니까 또 어느 회사 거는 뭐 어떤 게 강하고 이런 게 점점 이렇게 분화될 수도 있겠네요. 아직도 보면은 엔트로피의 클로드를 많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코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작가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쓰임새가 좋더라라고 많이 의견을 주시는데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모델이 없거든요.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법령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나 의료 분야 쪽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 API로 점차 확장을 해서 의료계라던가 산업계에 좀 침투를 하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되는 만큼 각자 또 그 자기 도메인에서 강력화된 AI 서비스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안전공학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스마트폰도 보면은 갤럭시 뭐 2, 3, 4, 5 하면서 초반에는 막 엄청 막 서로 성능 대결하면서 엄청 좋아지다가 뭐 물론 지금도 엄청 성능 좋아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자기의 어떤 사용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맞는 걸 좀 차용해서 쓰잖아요.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라나? 특히나 AGI 쪽으로 가고 법령적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걸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본력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가장 AI 선두에 있다라고 하는 두 국가가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은 일단 인간 엄청나게 많죠. 인도도 엄청 많아. 그리고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많이 몰려가 그냥.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네, 몰려가고 계속 가죠. 빅테크들이 다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런 법령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이제 아주 기반이 되는 모델로서 파생되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로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뭐 지금 예선 본선 거쳐갖고 지금 이제 결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기술 자체를 계속 이제 놓지 않고 따라가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결국 이게 이제 수익화가 되고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면서 하려고 하면은 각각이 특화된 어떠한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도 예전에 스마트폰 앱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물론 OS를 개발하면 좋겠죠. 윈도우를 개발할 수 있고 맥 OS를 개발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를 만들 수 있으면은 그러한 기업들이 말 그대로 어떤 헤게모니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게 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판이 깔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를 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저도 사실 이 트렌드를 쫓고 있지만 정말 사실 버거워요. 너무 버겁습니다. 에러님이 보시기엔 AGI 언제쯤 될까요? 사실 이번에 AGI 기대했다가 저는 많이들 실망했을 것 같은데. 가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속도라면은 전 2030년 이내에 올 것 같아요. 5년 내로 온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당장 뭐 한 1, 2개월 전에 영상들 제 영상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빨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심지어 왜 이게 벌써 뭐 3개월 전밖에 안 됐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사활을 걸고 빅테크들과 중국 정부 주도로 막 이렇게 AI들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본력과 인력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리소스들이 투입되면은 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발전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AGI의 발전에 제가 가정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에너지 측면 그리고 뭐 전력 인프라 쪽 발전소 쪽 이런 쪽 그리고 GPU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 같은 것들 이런 인프라 측면에서의 한계가 지금도 벌써 드러나고 있거든요. 막 일론 머스크는 외국에서 막 뭐 에너지를 사 와요 막 그리고 샘 알트먼이나 다른 어떤 CEO들도 핵융합 발전 같은 것들을 빨리 가속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진짜로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에너지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핵융합이 빨리 발전되라라고 하면은 빨리 발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초에 야 너 빨리 발전하게 하면은 내가 기존보다 어마무시한 돈을 줄게. 결국 약간 자본시장의 힘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수요가 완전 폭증해서 에너지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수요가 너무 증대되다 보니까 에너지 사업 쪽도 훨씬 더 빠르게 좀 발전이 됐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연구에 투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프라 측면에서는 에너지 쪽 핵융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SMR이라든가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연구 비용이 투입이 될 거고 거기 플러스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런 쪽에 아무래도 좀 더 집중을 해서 많이 발전이 되어 가면은 충분히 그 컴퓨팅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많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지 않나. 음. 이 속도라면은 그래서 AGI라는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지만 대중들이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AGI가 5년 내로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일개 유튜버가 해봅니다. 네. 어찌 됐건 뭐 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안테나를 켜두면서 잘 적응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5가 나와서 지금 이 현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또 어떻게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안대공학 에러님 모셨는데요. 오늘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양님 얼굴 보면서 하니까 뭔가 또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던가 뭔가 좀 잘 끌어내 주신 것 같아서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번씩 중요한 AI 뉴스 혹은 뭐 반도체 쪽 뉴스 있으면은 에러님 모시고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